안녕하세요, 캐피니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제 채널의 컨텐츠는 전부 북 리뷰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책은 아무래도 저자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다 보니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저만의 언어로 표현한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 채널의 주제 중 하나인 자기계발에 어울리는 공부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그에 관한 콘텐츠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법이라고 하면 이런 말씀들 하실 거예요. 아니, 캐피니스 당신이 뭔데 공부법 이야기를 하냐? 자고로 공부법 이야기를 하려면 공부로 뭔가 성과를 거둔 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 충분히 동의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캠을 통해 소위 얼굴을 까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시켜드리고 진행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런데 저는 아직 신상을 공개할 생각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특정 시점에 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채널의 구독자분이 몇 분 안 돼요. 손으로 꼽죠. 그러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신상의 일부를 말씀드릴게요.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또 추측들을 하실 수 있어서요. 왜 어려운 시험을 고시라고 표현들 하시잖아요. 고시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그중 하나의 고시에서 합격했어요.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쑥스럽고 자랑처럼 들리실 수 있어서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제 컨텐츠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고시에서 1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그래도 공부법에 관해 한 말씀 올릴 정도의 자격은 되지 않을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힘 빼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우선 공부법을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선택의 폭을 분명히 넓혀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하실 때 공부를 잘하면 정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건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가고 싶은 직장의 레벨을 정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요, 어떤 것에 관해 배울 수 있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노하우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앱을 제작하기 위해 코딩을 배워보고 싶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익혀온 공부법에 대한 공부가 이때 효용을 발휘합니다. 공부법을 잘 모르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코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학벌주의 역시 같은 선상입니다. 많이들 학벌주의가 퇴색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시험과 면접을 고도화시켜도 뛰어난 사람을 가려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성취 결과를 놓고 그 사람을 역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손쉬운 도구가 학벌, 그리고 그 학교 내에서 그 사람이 거둔 학점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석진 채널에 오셔서 제 방송을 여기까지 보실 정도면 본인의 성장에 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일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에 결심 중독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심을 하시고 그 결심을 무너뜨리고 다시 결심을 하시고 무한 루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에서 말씀드릴 첫 주제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기부여에 관해 고정관념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해라, 좋은 미래를 그려라 같은 것들이요. 그러나 애초부터 긍정적 상상으로 동기부여가 덜 되거나 아예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역으로 부정적 상상을 하는 것이 더 격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떨어지는 상상을 하며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럴 때 강력한 불합격에 대한 회피 심리가 작동해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동기부여도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첫 단계라는 것이에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상상으로 현재의 고난을 돌파하는 유형인지 죽어도 맞이하기 싫은 결과를 상상해 나를 채찍질하는 유형인지 말이죠.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나의 동기부여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낙관적인 상상을 동력 삼아 현재를 돌파하는 유형의 분들은요, 매일 아침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질 때마다 합격하는 모습과 합격 이후의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자기 암시를 걸어야 합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면 더욱 좋아요. 나는 합격한다. 단 한 명을 뽑더라도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합격할 것인가 등의 워딩을 말이죠. 손발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오글거리는 말이지만 아무도 보거나 듣지 않는 곳에서 하면 괜찮아요. 여럿이서 공부하는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기 싫어진다면 마음 속으로라도 혹은 빈 연습장에 손글씨를 써서라도 자기 암시를 지속하면 됩니다. 저는 이 긍정적인 생각이 통하는 사람인데요. 일단 한번 해보시죠.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맞이하기 싫은 결과를 상상하며 나를 독려하는 유형의 분들은 이 시험에서 내가 불합격할 경우 맞이하게 될 비참한 미래에 관해 가끔 상상하면 됩니다. 너무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그 상상을 하면 펜을 쥘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가끔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너무 자주 실패를 상상하게 되면 오히려 그 결과를 끌어당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낙관적 상상은 틈나는 대로 반복하는 것이 좋지만 비관적 상상은 전기심장 충격처럼 최후의 수단으로 가끔씩 쓰여야만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 어떤 공부를 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라는 진부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조금 힘 빼고 설렁하게 공부했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은 어떻게 되죠? 젊을 때의 시간과 그보다 나이 들어서의 시간은 달라요. 다르다는 건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만의 그 시절만의 그리고 그 나이만의 색깔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20대 초반의 여행과 20대 후반의 여행이 같을까요? 같은 풍경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오롯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 특히 시험, 고시같이 날이면 날마다 칠 수 없는 시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본인의 시간을 위해서예요. 절대 다시 못 돌아갈 그 소중하디 소중한 시간을 태워가며 공부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해요. 알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동기부여법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한번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공부가 좀 더 능률적으로 되기를 바랄게요. 이 콘텐츠는 연재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동영상 보시고 궁금하거나 공부법 중 이런 것을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성장을 응원하는 캐피니스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 전에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